네, 오늘 11월 3일 이슈 문제 있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일간지 조간 일면에는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유,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전 세계에서 미국 대선 이렇게 관심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게요. 예. 거의 일면에 트럼프와 바이든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아유, 누가 보면 미국 언론인 줄. 예.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른다로 다 기조가 바뀌었더만. 네, 그리고 누가 돼도 혼란이다. 뭐 이런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또 제일 많이 낚이는 사람들 뉴스를 본 게 뉴욕주에서 누가 되더라도 폭동이 일어난다고 백화점에다가 맞아. 유리창에 뭐 판때기를 대고 판때기 있다. 됐다. 네. 그 얘기 있던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미정님께서 뉴욕주에 계시거든요. 지금 네. 우리 댓글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미양 언니 동생 미정님이 뉴욕주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뉴욕주하고 제주도 사는 분 자매가 자매가. 여기서 만나서 싸우는 거야? 네. 야, 정말 우리는 글로벌하다. 언니 왔냐고 확인하고 서로 너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미정 씨가 실제로 뉴욕 분위기 어떤지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백화점 상가. 트럼프 한 표. 근데 그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폭도가 몰려와갖고 안으로 까고 돌려오려고 하면, 뉴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하신대요. 어머, 와, 너무 대박. 잘하시겠어요. 병원 상황도 너무 잘하시겠네요. 미국 병원 상황. 나 언제 말하니?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폭동에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베니다판 하나 된 걸 가지고 폭동을 어떻게 막습니까? 벤다판 대봤자 뭐. 그거는요, 백화점이 정기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갈 때, 외부에서 내용 보이지 말라고 앞에다 그래요? 치는 거예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있어갖고 대규모 할인 행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저길 바꿔요. 아 지금 인테리어 바꾸는 중이구나. 그렇지. 그 인테리어 바꾸는 내용을 안 들키려고 벽을 치는데, 그거를 어떤 놈이 찍어서 올렸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내놓고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치고 있다고 뉴스를 내는데, 야, 그거를 다 받아갖고 아침 뉴스에서 다 하고 자빠졌더라고. 아니, 폭동을 치려면, 아니 철로 기둥을 치든가, 앞에 경비원을 세워서 샷다를 치지. 샷다를 내려야지. 나무 핫반을 왜 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 진짜, 우리 언론은 상상력이 너무 처진다. 훨씬 뛰어난 거 아닌가요, 상상력이? 아니, 이게 처음 기사를 만드는 놈도 처지지만, 그거를 믿고 받아 쓰고, 그걸 또 아침에 보니까 뭐, 생방송 한다는 정편에서부터 다, 지금 뉴욕에서 폭동을 대비해서 백화점 창문에다 베니다를 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뉴스냐고. 나 정말 짜증나다. 미정님이 맞다고, 송 작가님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 보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와, 진짜. 네. 야. 지금 미국에서는요, 빨리 대선 끝나면, 블랙 프라이데이 해갖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 그걸로 지금. 이제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 생각 빠져 있고요. 그럼 경기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폭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이른바 흑인 폭동을 뒤에서 조정했다고 하는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조 바이든한테 돈 받고, 조 바이든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조지 받았다는 거야? 소로스한테 돈 받고 있다는 이제 민주계 좌파 세력들 있잖아요. 네. 그 세력들이 또 한 번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무슨 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뭐 점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그 말을 풍기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폭동 일으킨다 그러면 트럼프는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대선 결과를 지금 미세한 면으로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거의 이겨도 지난번 수준보다 더 미세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텐데, 뚜껑 까놓고 보면 아닙니다. 크게 이긴다. 크게 이길 걸로 보는 거예요. 불안한데. 네. 어떻게 될지. 근데 진짜 송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비유를 해드리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외신하면서 이제 한국 상황 얘기하면서 조중동만 보고 한국 계속 반정부 시위 일어나고 망한다고 온갖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기독교 신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만약에 외신을 하는 국제정치 평론가라는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중동만 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거겠냐고요. 그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
지방선거 이쪽에는 공화당이 훨씬 동원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인원수 전체 파악만 돼도요, 대충 판세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이지만 내일 오후나 모레 새벽쯤이면 조 바이든 민주당 측에서 뭐 어떤 패배? 형태로든지 패배 선언한다고? 선언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아들이 지금 헌터 바이든이 걸려 있죠. FBI에 지금 구금돼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헌터 바이든 스캔들과 관련해서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빨리 시작하라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이 연결된 스캔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람들이 다 구글 검색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거 쉬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일면에 그런 제목이 많았고, 근데 이제 어제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면에 낸 언론사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별거 아닌 거지 이제 짜발인 거지. 네, 오히려 일면에 뭐가 많았냐면 민주당이 내년에 재보선에 서울시장, 그다음 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한 거를 비판하는 기사가 더 많았어요. 경향, 조선, 동아, 국민, 서울 세 개 이렇게 일면에 보였고요. 근데 사실 뭐 남의 당에서 후보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 비판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언제부터 언론이 이렇게 정치 간섭을 했어?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어떻게 하든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언론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만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시킨 있습니다. 정당이 홍준표를 내세웠을 때는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기사가 많았고 수감 직전 반성 없이 들어간 이명박 관련 사설은 언론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한겨레만 이명박 관련 이 기사를 일면 냈다고 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수감 이명박.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끝내 사과는 없었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 만이다. 그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짙은 썬팅으로 가려진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소송을 담당한 강훈 변호사를 통해 수형 생활을 잘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질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진실을 가질 수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들어가는 날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까지 무시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잘하고 나오겠다니. 이게 나이 97에 살아나오겠다고 하는 뭔가 강렬한 의지로 보이지 않아요? 나 꼭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끝까지 저렇게 자기는 하나도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버티면서. 근데 안타까운 게 1년은 까줬다며. 1년 까준 게 아니라 구속 들어가 있는 기간이 1년이 있으니까 그 재판 전에 들어가 있었던 그 기간을 까준다며. 쳐주는 거죠. 야, 그러니까 16년밖에 안 남았네. 16년. 그것도 너무 아까워. 오늘 사람들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가 아니고 돈은 뺏을 수 없다라고 읽힌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명박만큼 자식들이나 부인이 돈 관리 못합니다. 네. 못하죠. 이렇게 꼼꼼한 분인데. 더군다나 이제 아마 누가 재산 관리인으로 몇몇 사람 지목된 사람이 있어요. 네. 제주도 땅 주인도 있고 포항 건물 주인도 있고 뭐 많이 시사 프로 탄사 프로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놓고 배째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거야. 그치. 내 건데 이러면서. 근데 다 내 건데. 근데 이제 뭐 물론 뭐 16년 다 살아야 나올 것 같긴 한데 물론 특별 사면 있긴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특별 사면을 기다리면서 정권이 아마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죠. 버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렇게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 끝까지 보인다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바뀔 일은 없어요. 네, 특별 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그래서 뭐 민주당 뭐 20년 집권 플랜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사면 받기 전에 형 다 채우고 나옵니다. 저는 사면에 동의합니다. 1년당 1조씩. 응. 네. 재산을 내놔라. 반가이 하는 걸로.
네. 1조에 1년 까주는 걸로 합니다. 아, 근데- 역시 모든 걸 돈으로 네. 해결하려는 송 작가님. 그래서 약 이자 포함해서 20조면 사면해 줄 20조? 수 있습니다. 어. 네. 왜? 20조 이상은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파악된 명박 일가의 주변 가족 식솔들 부동산과 재산 가신들이라고 가신들을 표현하죠. 다 포함해서 한 40조 정도 된다고. 40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이 40조 중 원래 반띵 정신이 있으니까 20조 정도까지는 내놓고 타협 볼 수 있다. 아니 근데 40조 있는 사람이 지금 한 100몇십억 때문에 200몇십억 300 얼마죠? 다 합치면 300 얼마잖아요. 문하나님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잖아. 네. 작은 거부터 아껴야 부자가 되는 법이라니까. 300 몇억 때문에 40조 있는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겠네. 아유, 아니 근데 진짜 이 PD님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 진짜 주변에 있는 애들 진짜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있는 애들이 더하더라고요. 아, 있는 놈이 더 하고. 아, 정말로요. 네. 특히 이제 MB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요. 그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개고기집에서 3인분 갖고 5명 나눠 먹을 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재산이 얼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뭐 어떤 기이한 인연을 만났는지 모르죠. 기이한 인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진 금융 사업 시작하시고 맥커리 끌어들이시고 난 다음에 아, 그때부터. 다스 차리고 나서 이게 아주 절정에 갑니다. 그러면 재산 형성 과정을 따져봤을 때 이게 1990년도 이후란 말이에요. 90년대 후반부터. 그러면 이건 금융 실명제 때문에 절대 자기 명의로는 이걸 못 가졌을 거고. 그렇죠. 이분 습성상 그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은 대부분 외국계의 가족 명의로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현찰이나 금괴나 뭐 이런 형태로 있다. 절대 이분이 차명으로 해갖고 돈 많이 관리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말이죠. 사실 외국계 그 금융기관이랑 이거 국제 뭐 범죄조직 공동수 인터폴에다 좀 의뢰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찾아주십시오. 그냥 이자로 시작되는 출처가 궁금한 이러다 이건희 것도 같이 나오겠는데 이자로 시작 이것도 이씨였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자로 시작되는 예금주들만 어떻게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명단만 뽑아도 거의 백발백중 걸려든다고 봅니다. 얕아요 수가. 뭐 주진우 기자 저수지 곧 뚝 튼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만간에 뭐 하나 건져오지 않을까 싱가포르 쪽에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광고입니다. 지금 이정일 PD하고 제가 입고 있는 이렇게 뽑으면 뽑아집니다. 타일을 고정시키는 이 플라스틱 안에 기존에 있는 타일을 감은 겁니다. 타일을 매주는 브릿지인 거죠. 블루하고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색깔이어서 근데 저는 이 블루 색깔이 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흰색 원사가 약간 섞여 있는 블루일까? 약간 세련된 블루. 이런 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그 바느질돼서. 바느질에서 붙일 수 있는 이 용품을 따로 팔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35,000원짜리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도 있고 빼면은 빼도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맨 위에 단추 안 잠갔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만 탁 끼워 넣고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그리고 인증하시면 제가 화장품 10만 원짜리 보내드리잖아요. 야 정말 송작가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네, 한겨레가 제목은 사실은 반성 없었다 이렇게 뭐 끝내 사과는 없었다라고 썼지만 사실 그냥 MB가 들어간 날 주변 스케치에 가까운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이명박 자택 그 주변 상황을 묘사한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자택 앞은 취재진 50여 명과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유튜버와 시위대, 지지자들로 뒤섞여 소란스러웠다. 50대로 보이는 한 유튜버는 아침 7시부터 이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시위를 벌였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널찍한 독방 없다. 대국민 사과하라.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이 전 대통령 망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초반의 한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 적힌 리본을 자택 건너편 나무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반면 10여 명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명박 때가 잘 살았다는 구호를 반복했다. 경찰은 이명박 때 잘 살았어요? 이거 돈 주고 불렀는데 이게 뭐야? 10명만 부른 거 봐. 야, 이씨, 짠돌이. 쪼잔해. 쪼잔해. 네. 부르려면 100명 부르지. 누가 잘 살았대? 경찰은 이계 중대 150여 명을 자택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얘기는 없었다. 측근들에게 건강 등의 안부만 물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나라가. 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각하 잘 가요. 그 와중에 나라 걱정은 뭐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라 걱정. 이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라 아니고 다른 스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구나. 스가 걱정이 많이 된다. 그 얘기 같은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주어가 약간 불분명하네요. 이게 아니면 이 나라에서 이제 빼먹을 게 없어서 많이 걱정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 생각도 좀. 상상력이. 네. 이제 나라가 걱정된다. 네. 그렇다. 야 정말 귀한 이경환님, 네, 요번도 저 이명박 씨가 보내준 저기 같은데, 엘리자벳님, 제이선영님이 삭제해 버렸네. 아유, 요런 귀한 애들 데려다가 우리가 귀화시키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해요. 네, 우리 방송.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전 대통령은 13.07제곱미터 3.95평의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보다 조금 넓다. 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3명에서 6명이 쓰는 방을 개조했고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싱크대가 마련돼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룸이에요? 화장실 딸린 아니 원룸? 왜 3명에서 6명이 쓰는 독거실을 개조했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딴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조금 넓다면서요. 네. 예, 요거는 진짜 박근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 입에 거품을 물릴 일입니다. 우리 5평 더 줘. 우리가 뭘로 봐서 이명박보다 꿀릴 거야? 죄질도 훨씬 많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25년이야. 그러게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모일 일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여러분 이건 세상에. 참으시면 안 돼요. 이명박 지지자하고 붙어라. 네. 싸워라. 네. 파이팅. 아니 네. 근데 진짜 제가 다른 기사들을 봐도 요렇게 이명박 박근혜 그 감방 이거 평수 비교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 요것만 주겠어요. 내가 보기엔 부속실까지 다 있어. 내가 옛날에 그 백담사에 전두환 노태우 아니야 전두환 부부가 있을 때 내가 그래갖고 백담사에서 불공 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갖고 뭐 지지자들 간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백담사가 굉장히 산속에 있어갖고 통행이 어려웠는데 이 양반 가고 난 다음에 도로를 깔았어요. 길이 깔렸죠. 와. 그리고 관광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나도 어릴 때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거기 간 거야. 구경을 갔지. 누굴 구경 간 거야? 뭘 구경 간 거야?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동물원에 원숭이 보러 가듯이 나도 희한한 구경거리 있다길래 간 거야. 강원도 갔다가 세상에. 그 앞에 황태집에서 황태 좀 사갖고 거기 올라갔단 말이야. 그 백담 계곡 올라서 그래갖고 있는데 진짜로 그 승복 입고 둘이서 나와갖고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언니는 인사하고 그리고 다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절에서 저러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절하고 어울리긴 하네. 절 뒤쪽에 가니까 딴 일반 사람 못 들어가. 어. 오줌 싸려고 돌아 들어가다가 절 뒤쪽에 가니까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 엄청 큰 게 있는 거야. 어. 비닐하우스 안에 조명까지 다 돼 있고 어. 냉난방도 다 되고 에잉? 그 쉽게 말해서 생활하는 법당 공간하고 뒤에 따로 지내는 비닐 벙커가 따로 있더만. 헐. 불법 건축물이죠. 그렇지, 일명. 100% 불법 건축물인데. 환경훼손 이거는 사실 고발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같으면 고발했을 텐데. 이 구치소에도 분명히 이 재소자의 복지를 위한 운동 시설부터 시작. 왜냐면 이거 저기 요가 안 하시면 못 사시는 분이잖아. 물구나무 쓰셔야 되니까. 운동 시설부터 각종 편의 시설이 있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사용하는 분은 이 양반밖에 없는. 난 늘 걱정이랄까. 이 명박이 가는 그쪽에 테니스 코트 지금 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제주 구치소를 간 적이 있는데 원래 구치소 안은 난방이 안 되거든요. 원래 구치소 안은 난방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런 비인간적인 시설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난방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난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0년에 처음에 제주 MBC 아나운서 됐을 때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 아나운서들은 리포팅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촬영을 갔는데 제주 구치소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IMF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정말 자잘한 생활범죄들로 들어온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주구치소가 모처럼 꽉 차 있을 때여가지고 그분들을 교화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래서 그걸 촬영을 갔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구치소 안을 다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랬더니 원래 교도소 안은 난방 안 된다고. 아니 그냥 죄인이면 그 죄인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똑같이 말했어요. 아니 왜 난방이 안 돼?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이분들이 여기 휴가 오신 거 아니라고 본인 죄값 치르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직 그래놓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예우를 해준다는 게 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집권 이후 지어진 교도소는 냉난방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루님께서. 신형 교도소가 그렇구나. 있고 구형 교도소 같은 경우에 시설이 나빠가지고 그 교도소 옮겨주는 것 자체가 또 비리의 특혜예요? 원성이 특혜가 되잖아. 새로 지은 교도소로 가려고 구치소로 가려고 또 난리 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제목에 쓴 거는 박근혜보다 큰 거는 깜빵 크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 정치권이 특히나 그 국민의 찜이 국민의 체지방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이럴 때 뭔가 뭐 억울하다든지 그렇죠. 아니 친이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김종인의 위세일 수도 있어요. 김종인은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개인 의견들도 함부로 입을 못 대고 있는 거 보면 정치권에서 이 이명박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용도 폐기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용도 폐기 안 되려 그러면 아저씨 돈을 좀 쓰세요. 그 많은 돈을 쥐고 있지 말고 애들한테 좀 풀어요. 지금 애들 굶어가지고 지금 돈들이 없어갖고 정치를 못하는 애들이야 지금. 아이고. 근데 진짜 정계에서 자기 일파를 일구려면은 쩐을 겁나 뿌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정치 잘 그럼요. 못합니다. 일단 주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살게 해줘야지 얘들이 끝까지 충성을 한다고. 예. 그러나 우리 각하께서는 굉장히 쪼잔하시다. 너무 쪼잔하시다. 예. 그렇게 아낀 돈 이시영이 다 쓴다 이제. 그렇지. 응. 아들내미가 몸에 좋은 약 다 사 먹는다. 먹어버렸고 친구들이랑 다닌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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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선이나 동아 뭐 다른 신문들도 이 구속날의 기사 일면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왜 진실을 가질 수는 없다 뭐 요거 다운표 쳐가지고 제목으로 내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1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건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5천만 원이라도 실어줘야 이건희처럼 막 일면에서 막 때려주고 우리 회장님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안 쓰시나 몰라. 그렇게 건조하게 딱 있는 사실만 다다다다닥 쓰고 쫙 이렇게 나열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건조한지 이렇게 건조할 땐 우리 여기 가습기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행배가 네, 네, 지금 뭐. 파켓몰에서 초음파 가습기, 가성비 짱인 거 지금 저희 방송할 때 계속 이거 켜놓고 있거든요. 와, 이걸 봤네 네. 또. 갑자기 훅 들어오네. 네. 파켓몰에 가시면 가습기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 민망하네요, 약간. 네.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네. 내용은 뭐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건조하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